어느 날 그 가야금을 이렇게 전공하던 친구였어요. 네. 이 친구는 화교의 3세였던 거죠. 그래서 싹 다가오더니 유나야, 우리 남조선들 막 같이 보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 어서 보자.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특수부대 참모장 딸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뼛속까지 완전히 빨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동무 말이야! 뭐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지. 나를 웃다으로 보고 그딴 얘기를 짓거리는 거야? 뭐 이러면서. 야,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지금 쪽잠에 제기밥을 드시면서 현지 지도의 나라를 이어가고 계신데 동무 아버지 장군님이 딸이 돼가지고 그딴 소리 하나?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혼을 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가리가 정신이 그렇게 됐으면 남조선 계례도당들이 그 우리 공화국을 선전 압살 머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불순한 영상을 나보고 같이 보자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딱 소리를 질렀어요. 아주 멋지게. 아주 맛깔스럽다. 네. 근데 이제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쎄었거든요. 훑어보더니 이 친구가 야, 뭐 저리 아야? 그 함경도 사투리로 뭐 저리 아야? 니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부르짖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느낌이 이게 심장이 녹다 못해서 이게 갈비뼈 사이로 막 흐르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야, 이건 신고감이다. 북한에서는 신소라고 그러는데 이거 당장 신소해야 되겠다. 네. 왜냐면 이거 최고 전원 모독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비소 동지한테 이걸 갖다가 그대로 전달만 해도 이 집안 3대 멸족이에요. 왜냐면 네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부르짖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장군님 부르짖지 말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딱 이제 신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먹고 있는 찰나에 한편으로 가만히 있어보자. 이 동무가 나를 얼마나 혁명동지로 생각했으면 같이 피를 나는 부모 형제도 같이 안 본다는 남조선 드라마를 같이 보자고 했을까. 그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왕따인데. 그래서 내가 잠깐만. 근데 동무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난 너가 하나만 봤으면 좋겠대요. 하나만 보면 충분하대요. 하나만. 그 작품이 뭔지 궁금하다. 네, 그래서 제가 가져오라 그러면 왜 제가 대학에 나올 때 저희 아버지가 혹시라도 이렇게 남조선 드라마를 접할 일이 있으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피할 수 없다면. 왜냐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또 세력이 형성되고 그러면 그 무리에 속하려면 또 나쁜 짓도 해야 됩니다. 담배도 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나 가져오라. 내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줘갔어요.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하나 가져왔는데 뭐였어요? 잘못 봐버렸어요. 뭐야? 그게 이제 제가 송승헌 오빠를 봐버렸어요. 아하, 송승헌 오빠를. 잘못 봤네. 잘못 봤어요. 봤어. 북한에 송승헌 오빠 같은 사람들 없나요? 있어도 김정일만 보고 있었죠. 잘생긴 사람들은 다 억가 뽑혀가니까. 근데 저는 그 송승헌 오빠를 딱 보니까 송승헌 오빠를 보고 어떻게 비판적일 수 있습니까? 그럼.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송승헌 오빠 나오지, 원빈 오빠 나오지 난리가 난 거예요. 가을동화 봤네. 가을동화 봤어. 그래서 이제 하나 더 가져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 아까 하나만 본다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가져라. 그건 누구 딸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봤어요. 다 봤어, 가을동화를. 네. 얼마면 되겠니? 이걸 봤죠. 그거 다 봤죠. 얼마면 되겠니. 그거 다행이다. 보면서 개꿈을 꿨어요. 내가 저기 가면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짝사랑에 빠져가지고 꿈만 꿨다 하면 송승헌 오빠가 나와서 데이트하는 꿈을 꾸고 또 이제 동시대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부를 때 야! 잿더리 가져라. 야, 밥 차리라. 이러는데 한국 남자들은 여자가 쫙 기시함을 때리면 여보 그게 아니라니까 이러고 막 여자가 화장실 가는데 가방을 들고 앞에서 한참하게 화장실 앞에 처음에 새끼들 좀 모조리 하냐? 그렇게 봤어요. 대구고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쟤딱해 살아? 막 이렇게 자세히 보면 나도 저런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북한 남자들은 막 너무나 나를 사랑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벽을 그래요? 막 주먹으로 들이치고 막 그래요, 진짜? 안 만나주면 막 벽돌로 막 자기 머리 까겠다고 그러고 그런 남자들을 보다가 스윗한 남자들을 봤구나. 네, 그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나무를 막 주먹으로 쳐요 진짜. 치면서 팍 치니까 눈이 더더더덕 떨어져갖고 눈을 탁 뒤집었어요. 여기 막 터져갖고 피가 줄줄 나와요. 근데 더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뒤를 숨기면서 동무가 내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이 산 안 내려가는 거야. 이러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너무 스윗하잖아요. 스윗하지. 막 이렇게 오버도 주고. 얼마면 되겠니? 그렇죠. 그리고 이 성애교를 업고 막 가잖아. 은서야 가자 하는데 막 유나야 남조선 가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짝사랑에 빠져가지고 상사병에 걸렸었어요. 내가 볼 때 통일은 미남 배우들이 하겠어. 미남 배우들 때 하고 있어요, 그치? 많이. 하고 있어. 이미 하고 있어. 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혁명적인 만남이 자꾸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꿈에서 자꾸 나오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모르는 걸 숨기는 것보다 네. 아는 걸 숨기는 게 천만 배 힘들어요. 그렇지. 아니까. 그렇지. 표정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지. 모르는 척 해야 되고 그렇죠. 촉촉촉 이게 네. 연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데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 상태로 계속 살다가는 언젠가는 말 실수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 앉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를 가면 오로지 그 남조선 세상만 여기 있으니까 그래요? 교수님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대미안의 알 속 세상에서만 살다가 알 밖의 세상을 봤다. 그러네요. 그럼 이 밖의 세상을 보니까 봐버렸잖아. 비교가 안 되잖아요. 되지. 사람이 자괴감을 느끼고 자멸감을 느낄 때가 비교될 때거든요. 그렇지. 그때는 그래서 영어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Ignorance is bliss. 예. 모르는 게 축복이라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알고 나니까 괴롭고 그럼. 막 이 알을 뚫고 싶은 그럼. 그 욕망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한국 드라마 한 6개월을 봤어요. 제가 뭐뭐 봤어요? 순풍산부인과 목욕탕집 남자들 첫사랑 뭐 천국의 계단 어머나, 와, 어머나.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도 봤네.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로 살면 나는 무조건 이제 총살이다. 가야 된다. 탈출을 해야 된다. 그 드라마 속에 이제 한국 배경들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제 그 억양이 어떻게 들려요? 이제 처음엔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네. 근데 그 또 한국은 이렇게 기술적인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 배고프니까 밥 주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아 뭐 이렇게 배고픈데 뭐 이렇게 해서 뭐 먹을 수 있을까? 이게 막 어. 꼬불꼬불꼬불 가요. 그런 거 봐봐. 라면 먹고 갈래요? 뭐 아 이거 이런 거. 다 후라이쟁이들이야. 뭐 밥 한 번 먹자 그러고 전화 안 하잖아요. 그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담당 형사님이랑 국어 가지고도 싸웠었거든요. 왜요? 유나 씨 나중에 밥 한 번 먹어요. 그러고 전화 안 와가지고 제가 전화했어요. 왜 밥 한 번 먹냐고? 사람 놀리냐고. 내가 밥 한 번 먹어서 탈북한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근데 한국 드라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한국말은 한국말이더라고요. 달콤하죠. 근데 누구시 이런 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엔 간이 막 간질간질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걸 자꾸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들의 막 자유로움 그렇지. 뭐 이런 게 보이는데 그 그렇지. 2부의 모든 것이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 채림. 채림이랑 장동건 그래. 배우가 나왔는데 그 장동건 나와서 장동건 끝난 거지, 배우가 뭐. 채림한테 고백을 했는데 그렇지. 이렇게 이 채림이는 못 사는 집이건 잘 사는 네. 집이라고 이렇게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심장이 아프다고 어. 집에 가서 이렇게 종이장 한 잔을 두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 장면이었어요. 예. 국가의 허락 안 받고. 자유롭게. 아니 어떻게 비행기를 국가 허락 안 받고 탈 수 있어요. 놀랬구나. 북한에는 물론 태영호 의원님이나 같은 이런 외교관들도 심지어 예. 그런 상위 1%나 비행기 문고리 잡아보고 죽을까 말까인데 그것도 1, 2년 걸려요. 이게 요건 나오는데.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뭐야.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싹 다 그냥 이거 후라이 협작. 그냥 다 거짓이구나. 맞아요. 그런 막 생각이 드니까 막 어떤 막 그 김정일 자체도 싫고 그 나라 자체도 싫고 이런 대학을 내가 졸업하고 이딴 나라에서 내가 무슨 교육을 거짓된 교육을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사들을 혁명의 나팔수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예. 난 나팔수 되기 싫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빨리 탈출할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럼 이제 탈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 계획을 세우셨어요? 나름대로는 세웠어요. 네. 어떻게 이제 진행을 했어요? 이제는 성성환 오빠랑 원빈 오빠가 동기부여를 해줬으니까 이제 제가 연기를 그렇지 낼 오빠들 때가 보러 가야지. 목숨 걸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소문으로 네. 국경경비대 중대장을 찾아갔어요. 국경경비대 중대장을 찾아가기 전에 바로 이제 아빠 돈을 훔쳤었거든요. 돈이 있어야 탈북을 하죠. 그때 1,200불을 훔쳤어요. 미화 1,200불? 네. 아 많이도 훔쳤네요. 그게 많은 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 1,200불이면
회령시에 아파트 3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돈이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보다 엄청 큰 돈이네요 거기서. 100불이면 그때 당시 네. 100불이면 4인 가족 기준이 6개월 먹고 사는 돈이었대요. 그런데 1,200불. 그 200불이면 1년 먹고 살잖아요. 1,200불을 훔친 거예요, 제가. 그 돈 어떻게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부정부패 혁명적으로 하셨으니까 네, 이 왕들 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님. 국토감독대라는 게 산과 들, 토지, 하늘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민둥산, 왜 민둥산이 됐나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산을 관리하잖아요. 그렇지. 대장 동지. 이거 저 동지 저 이거 땅 좀 제가 이거 좀 서작할 수 있게 좀 그렇지. 허락해 주세요. 그거 탕 뇌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 또 뗄 거. 그렇지. 나무 또 줘야 그렇지. 아빠 쪽이니까 이거 통나무 단속 당했는데 이거 좀 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또 뇌물 들어오고. 두고 가라. 이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특수부대 참모장으로 있을 때보다 국토감독대 대장으로 있을 때 집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를 저 3m 넘는 담장 안에는 남조선이다 이렇게 소문났대요. 저희 엄마랑 저랑 이렇게 끈으로 된 화려한 드레스를 잠옷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실제 그랬습니까? 아니 실제 그러진 않았어요. 이걸 얼마나 먹었으면 그래서 저희 아빠가 배가 이만큼 나왔댔는데 자꾸 대문 밖에 큰 길에 나가 담배 피우면 우리 엄마가 붙잡아 들여왔어요. 왜요? 배 나오면 손가락질 당하거든요. 의심받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싸면 남들은 배가 들어가는데 배가 나와 이러니까. 그렇지. 복수가 찼다 그래야지. 그리고 또 이런 돈은 뒤로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대놓고 뭘 재상 증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숨겨놔야 북한은 되잖아. 또 은행에 돈 들어가지 안 되지. 않고 다- 현금으로 가지고 다 있거든요. 갖고 있는. 예. 네. 은행이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훔쳐서? 원으로 깔아놨는데 네. 제가 어느 날 자는데 아빠가 제가 자는 줄 알았나 봐요. 천장 따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따는데 저기 있구나. 턱턱 두드려 보니까 돈 있어. 있어요. 그 따 보니까 이제 꽁꽁 싸놓은 거 뭉태기 하나를 그냥 꺼냈는데 그게 1,200불이었던 그래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국경부대 중대장을 찾아와서 중대장지 제가 두만강을 넘으려고 하는데 얼마 드리면 됩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단도직입적으로. 네. 근데 그때는 뭐 군도 뭐 어디 다 부정부패할 때거든요. 그거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북한은 뇌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제일 부정부패 잘하는 사람은 김정은이거든요. 예. 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싸 큰 거 잡았다 하고 얼마 달래? 50불 내라고 하더라고요. 50불밖에 안 해. 50불. 1,200불 준비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50불이 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같은 그 탈북한 고향 사람. 출신들 만나니까 5불만 줘도 됐대요. 이야, 그걸 또 눈탱이 그걸 또 맞았네. 눈탱이 저 쳤어. 당한 거예요. 야, 그걸 또 눈탱이 그게 쳤어. 물론, 네, 요 가시나 요도 많은 그래서 있어 보였나 봐요. 이걸 또 10배를 하나 또 쳐. 네. 이야. 그래서 이제 50불 내라 그래서 당장합시다 하니까 오케이, 지금 뭐. 오케이. 결국 리허설 2번을 1월 달에 제가 그 달 보고 기도하고 뭐 기도도 아니지만 네. 어쨌든 하고 실행에 옮겨서 제가 1월 말쯤에 중대장을 찾아서 그 3월 달 넘기 전까지 계속 만났어요. 서로 타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은 무거운지 그렇지. 만약에 유나가 잡혀서 그렇지. 나왔을 때 중대장을 불지 않을 그렇지. 그런 애인지 아닌지를 그렇지. 계속 서로 경계하는 서로. 거죠. 네. 서로. 서로. 얘도 꼰질 수 있고 네. 서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대장을 끼고 넘었다고 하니까 막 같은 고향 출신들이 야 에미나이 턴이 많았구나 막 이러더라고요. 대부분 새끼 병사들이 넘겼대요. 근데 이제 저는 중대장이 따라 중국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다 했으니까 되게 그걸 막 이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사실 상상은 하는데 이 깡이. 그 깡이 사실 목숨을 걸고 잡히거나 걸리거나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불거나 하면 그냥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숨 걸고 승원 오빠 보러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한국에 오면 꼭 성승원 오빠 만나리라. 근데 한국 와서 만나봤나요? 못 만났어요. 왜? 안 만나죠. 이만 가면서 안 만나게 해줘요? 그렇게 뚫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뭐 뚫기 쉽- 뚫기 탈북하기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신사동 가면 있어. 아니, 그거였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네. 약간 비슷한 쪽으로. 이쪽으로 오셨네. 제가 알기로는 그 성승원 배우님 그 부모님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아마 그렇게 엮어주시려나? 진짜 그렇게 엮어주면 진짜 대박인데. 아니 지금 자기가 송승헌 눈썹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뭐 닮았네. 눈썹만. 어머. 그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 네. 명분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진짜 닮았어요. 눈썹만 닮았다고. 네, 충분히. 근데 그 두만강을 건넌다는 표현이요. 거기서 진짜 막 수영을 해갖고 막 여기 몇 킬로미터를 막 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게 짧아요 강이. 그 두만강은 압록강처럼 폭이 막 500m 이렇지 않아요. 가까워. 그리고 또 중대장은 백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좁아지는 골목일수록 그렇지.
폭이 좁을수록 경비가 삼엄해요. 예. 돌 뚫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길 되는 돈으로 거예요. 이제 매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끼 병사들 보고 야 잠깐 비키라 식사하고 와라. 하면 가는 거. 가서 밥 먹고 오라 하고 밥 먹으러 갔을 때 살짝 넘어가면 근데 건강하죠.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니고 네.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작업할 거야. 그 작업이라고 얘기해요. 아, 자기들끼리 또 작업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새끼 병사들한테도 주는 그렇지. 거예요. 50불 받아서 너 10불 너 10불.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야 작업 한 건 할 거야. 그리고 저 놀길 때는 정말 그분이 최선을 다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3월 2일 날 제가 몇 년도예요, 그게? 2006년도. 2006년도. 네. 3월 2일 날 그 새벽 4시에 강을 넘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 모르게 다. 아버지 어머니 모르게 하려고 했죠. 예. 근데 왜냐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당연히 뭐. 저를 그냥 바로 정치범에 데려다 줄 사람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네. 딸인데도. 그렇죠. 북한은 그런 거 없어요. 부모 자식 이런 것도. 오로지 자기네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장군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장군님 품속에 이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특수부대 고강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여기도 다 투철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고 잘 저는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북한이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미신이 판을 쳐요. 근데 그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먼 길을 떠날 때는 계란을 삶아 먹고 가라. 그래야 이렇게 삶은 계란처럼 덜덜덜덜덜 굴러간대요. 네. 그래서 제가 계란을 그 실행에 옮기기 전에 한 3일을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껍데기 처리를 잔반 처리를 잘 못한 거예요, 제가. 저는 이 잔반 처리를 왜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껍데기도 나오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알았어요. 아, 계란을 먹으면 도망갈 거라는 걸? 그러니까 어쨌든 먼 길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그때 기차역에 가려고 4시에 그때도 4시였는데 문을 빼꼼히 이렇게 열고 나오다가 뒷덜미 딱 잡혔거든요. 누굴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엄마? 아빠예요, 엄마예요? 엄마. 아니 바람대로 할게요. 아빠. 아빠? 엄마. 엄마였어요. 엄마지. 그 이게 딱 잡혔는데 저희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다 잔다고 생각하고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었는데 그래 엄마가 어디 있고 따라 나면서 너 어디 가니? 네. 그러니까 제가 뚝 오르가지고 말을 못했죠. 그러니까 일단 밖에 있으래요. 저 이렇게 밖에 있으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엄마가. 그다음에 앞장서래요, 저보고. 그 이제 앞장서서 줄줄줄 가고 있는데 엄마가 제 옆에 이렇게 왔어요. 그 이제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저는 삶은 계란을 흰자위밖에 안 먹거든요. 껍데기는 있는데 노른자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노른자위까지 다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얘가 왜 노른자위까지 다 먹었을까? 엄마는 믿음 뭐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시지 못하니까 엄마라는 존재를 빌려주셨다고 이렇게 네네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저를 제일 많이 아는 게 저희 엄마였거든요. 예리하시다. 본 거예요. 얘가 노른자까지 절대 먹었다고. 노른자 먹는 애가 아닌데 이것까지 통째로 다 삼켰다고? 먼길 그러면 떠나는구나. 얘는 어디 간다. 어. 근데 얘가 어디 갈 일이 없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따라 나오신 거죠.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주시한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다가 이제 저보고 앞장서라 그래서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 북한은 비포장도로고 뭐 가로등이 없고 이러니까 암흑 세상이죠. 하얗면 눈이고 까마면 길이에요.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제 옆에 예. 왔어요. 그 오시더니 유나 너 중국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면 남조선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좀 무건의 시간이 좀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다가 알겠어 그러시더니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잖아 유나야, 내가 너 2다리 부러뜨려서 집에다 앉혀놓을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너의 그런 생명,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다고 그래서 너의 인생까지 좌우지해서는 안 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을. 저희 어머니 집 쪽도 굉장한 집안이거든요. 예. 막 김일성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외가편도. 이런 사람들이 집안에, 저희 엄마는 인테리 집안에 완전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굉장하신 분인데 예. 누구보다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불만들을 한 번도 자식 앞에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봐도 이날엔 비전이 없어. 너 그 교환대학 뭐 4년 졸업해서 나와봤자 뭐 코 묻은 애들 돈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급이 없잖아요, 북한이. 다 사회주의 제도가 다 붕괴가 됐으니까. 그걸 바라고 싶진 않아,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나는 어릴 때부터 참대나무 같았어. 그러니까 대나무 같았대요. 나는 널 이렇게 혼낼 때마다 엄마 너 눈치 많이 봤어? 그러면서 우리 누나는 이렇게 구부리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꼭 꼈대요. 똑꼬덕 이렇게 참대나무처럼. 그러니까 엄마는 널 믿는다 그런 얘기겠죠 뭐. 그러면서 내가 어딜 가든지 간에 죽지 않고 가겠다라는 걸 약속하라. 그럼 엄마 보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5시 40분 기차를 타야 됐었거든요. 예. 이제 여기까지 쭉 내려와서 이제 여기에 다 들어왔을 때 엄마가 나는 우리 누나 믿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누나는 그 벌거벗 껴놓고 바위돌 위에다 올려놔도 천년은 살아남을 아이야. 네, 그러시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근데 저는 그때 엄마가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 그걸 잘 몰랐어요. 기차에 타서야 그걸 알게 됐는데 이제 기차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그 북한의 기차라는 게 그때 당시 막 거의 지옥에 다니는 기차예요. 뭐 창문도 없고 뭐 아무튼 막 그냥 사람 위에 사람 타고 짐 위에 사람 타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근데 기차 이제 올라타는데 엄마가 딱 마지막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신이 있으면 우리 누나를 지켜주시겠지.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래서 기차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 얼굴을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제 가다가 만약에 죽게 되면 살아서는 우리 엄마 얼굴 다시 못 볼 수도 있는데 저 얼굴을 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창문 유리를 보니까 북한은 3월달이면 엄청 추운 겨울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에가 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닦고 내다봤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야 우리 엄마는 정말 독하구나. 아무리 뭐 여자는 약하고 어머니는 강하다고 뭐 셰익스피어가 얘기했다는데 우리 엄마는 강해도 너무 강하다. 기차가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가버렸네? 이렇게 하고 의자에 앉았어요. 앉으니까 막 이제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근데 기차가 뭐 우리나라 KTX처럼 뭐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덜컹 출발하거든요. 덜컹 하니까 그때서요. 나 이제 엄마하고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이제 막 내다봤어요. 닦고 내다봤는데 안 보이다가 이제 기차가 멀어지니까 그 역에 이렇게 개찰구가 있으면 그 구석에 숨어 있다가 제가 안 보이는 쪽에 숨어서 주저앉아갖고 통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체가 보였어요. 주저앉은 형체가. 그럼 북한의 기차는 속도 붙는 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뛰어내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뛰어내릴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엄마 아빠를 저렇게 사지에다 몰아놓고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런 딸이 어디에 있을까 막 이런 죄책감도 들고. 근데 마지막에 엄마 말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뒤돌아보면 그 엄마 보고 제가 내릴까 봐. 그렇지. 그러면서 엄마가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는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차에서 막 울고 싶은데 엄마가 기차에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차가에서 펑펑 울면 안전원이 와서 그 사람 딱 잡아요. 알아요? 왜냐면 그렇게 통곡하고 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부모가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안 울잖아요. 근데 젊은 애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럼 바로 너 탈북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잡고 봐요 일단. 그러니까 막 진짜 눈물을 밖으로 쏟는 게 아니라 안으로 삼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엄마와 마지막 작별을 했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저희 엄마를 생각할 때 여개뱃을 많이 생각해요. 네. 여개뱃의 마음이었구나. 그 나무 상자를 강에 띄울 때 너의 삶의 참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참 부모님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띄우고 기도했을 그 여개뱃이 우리 엄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만강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4시간 기차 타고 방언이라는 데를 도착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중대장을 만나서 어떤 이런 개인 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다렸죠. 어두워지기를. 어떠시기를. 그렇게 하고 이제 3월 2일 날이 된 거예요. 예. 그때 새벽 4시에 예. 작전에 들어간 거죠. 네. 근데 그 강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선을 잡고 뛰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건너는데? 네. 아, 정말 가깝네요. 좁았고 정말 가깝네요. 얼어 있는 강을 초인간적인 힘으로 뛰다 보니까 정말 순간에 지나갔어요. 지금도 사실 내가 그 강을 넘었나? 이럴 정도로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지 그렇겠네요.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뛰었는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예요. 아이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뛰는 거죠. 그렇게 하고 중국 산에 딱 붙었는데 폭이 좁은 곳이다 보니까 삼엄하잖아요, 경계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탈북을 많이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길이 안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낙엽이 쌓여 있어서 토바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전에 산을. 그러니까 기어 올라가면 미끄러 떨어지고 기어 올라가면 미끄러 떨어지고 하는데 그 중대장이 애들 보고 이제 교대해 하면 애들이 가서 다른 애들이 오거든요. 네네. 다른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매수한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세 번 했는데 서지 않고 계속 소리가 나니까 총 사격이 시작된 거죠. 근데 3명이 쏘니까 동시에 따당 땅땅 이렇게 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총알이 이렇게 허공을 쫙 찔러 가요. 그러면 바위돌에 딱 부딪히면 불지가 팍 튀거든요. 그러면 낙엽에 박히면 팍 하고 이게 낙엽이 탁 튀기도 해요. 근데 그 새벽인데도 그게 보여요. 사람이 그 어떤 능력으로 그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내 뒤통수로 눈먼 총알이 그냥 나를 뚫고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막 저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중대장은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배낭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밑에다 떨어뜨려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잡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을 올라가니까 이렇게 쪽길이 이렇게 나 있었어요. 예. 나중에 보니까 여기 무릎 뭐 다 까져서 피가 철철철철 나고 뭐 말이 안 하더라고요. 막 얼굴 다 찢어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베이징에 가니까 한 11명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인원이. 그렇게 넘어온 근데 사람들이. 저만 직행이었고 예. 나머지는 다 중국에 팔려가셔서 이렇게 7년, 8년, 작게는 뭐 3, 4년 이렇게 다 고초를 겪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 만나서 11명이 되니까 권명으로 이렇게 뺐는데 제가 베이징으로 들어갈 때 2층 버스를 타고 갔어요. 예. 처서마다 세워놓고 여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럴 때마다 어떤 그런 지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이제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는 침대거든요. 2층 침대. 네. 여기 무릎에다가 이렇게 중국 책을 펼쳐놔요. 네. 중국 책을 펼쳐놓고 탁 있는 척하다가 이렇게 탁 자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침 딱 일부러 흘려요. 어머. 침도 질질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요. 중국 사람이. 그러면 이제 공안이 와서 보고 얘 중국 책 중국 읽다 사람이네. 자네? 그냥 그러고 가더라고. 한 번도 그래서 단속이 안 걸렸어요. 이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냥 저를 제가 있어도 저를 안 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부르코봉 물어봤어요. 난 왜 단속 안 걸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너는 북한 사람처럼 안 생겨서 그렇다고. 처음으로 넘어오면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바들바들 떨고 이런데요. 근데 이제 그 배포 유하니까 안 잡는다는 거예요. 예뻐서 그래. 애들이 여기서 예뻐서 맞은 거야. 예쁘네. 그리고 딱 한 거야.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아이씨 예뻐서 그래. 다 핑계야. 그래서 다 핑계. 베이징 가니까 그때는 기차를 타고 권명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단속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기차에서 많이 잡힙니다. 대부분 한국으로 오시다가 잡히는 경로가 네. 권명 가는 기차에서 거의 대부분 잡혀요. 왜 거기 검면을 가면 뭐가 있는데요? 권명으로 가야 미얀마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야 태국을 가죠. 다른 나라로 가서. 근데 그 권명으로 가는 그 기차 안에서 다 잡혀버리는 거야. 근데 저는 기차에서 똑같은 수법을 떴었어요. 그러니까 공안이 와도 이렇게 자잖아요, 제가. 그러면 안 깨워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중국말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뭐 슈라슈라슈라 하다가 하고 잘못하면 그리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탁 펼쳐놓고 뭐 자는 척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건명에 도착해서 예. 미얀마를 넘어갈 때 예. 그 미얀마하고 이 중국 국경을 넘는 것도 미얀마의 군인들이 나와요. 그 브로커가 한 개 팀입니다. 한 3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정말? 나라를 넘어갈 때마다 브로커가 바뀌어요. 이거 엄청 준비하겠네. 막 돈다발이 이만해요. 막 그렇겠네. 브로커들이. 막 여기서 배가 불룩한 줄 알았더니 그게 다 돈이에요. 아. 그럼 나오면 막 이만큼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미얀마 군인들이 딱 나오면 그 사품 치는 강을 우리 보고 넘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11명이 다 깍지 끼고 그 하필이면 또 눈이 저기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네. 그거 막 넘는데 거기에 5살짜리 애기도 있고 70대 노인분도 계시고 온 가족, 아. 그 애기는 막 물에 둥 뜨는 거예요. 아유. 어른들이 깍지 끼니까 흙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몰랐어요 저희는. 딱 넘겨놓고 보니까 얼굴 실핏줄 다 터졌어요. 애가. 아유. 그리고 넘어서 우리 보니까 발이 그 돌에 이렇게 깎여갖고 여기 다 이게 돌에 이렇게 해서 종아리가 다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근데 그 애기가 막 아플 것 같아서 막 이러면 이렇습니다. 엄마 보러 가니까 참을 수 있어요. 그러고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저희가 많이 막 연기도 내고 그랬었어요. 그럼 미얀마를 넘고 나서는 그렇게 막 몸이 위험한 일은 없었는데 그때 미얀마 국경 넘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네. 뭐 말로 하자면 뭐 끝이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정말 많죠. 그 또 이제 거머리가 엄청 많아요 거기 미얀마 산에. 근데 그 거머리가 이렇게 그 애기 발가락 사이를 뚫고 들어갔는데 애기가 자꾸 아프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 담당은 저였어요. 그러니까 애기 발가락이 아프다고 자꾸 울어요. 그러면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울지 말라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애기 자꾸 아프대요. 보니까 막 이만큼 들어갔더라고요. 잡아 빼니까 이 몸통만 뚝 끊어지고 머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머리가 놔두면 계속 파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애기를 또 엎빈 침으로 파내고 애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애를 그냥 막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탈북을 했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어요. 고생한 거를 생각하면. 이게 사실 엄청 그 있었던 일들을 정말 요약해서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했지만 얼마나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건. 엄청나죠. 그 그죠? 메콩강도요. 저희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그 콩깍지 같은 배를 태워요. 좀만 움직이다 화가닥 뒤집혀요. 그런 배를 태우고 또 갈아태워요. 그럼 막 통통 배에다가 저희 한 6명, 7명을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태우고 가는데 그 큰 배가 지나가면 이렇게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우리 조그만 배는 이렇게 날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럼 막 엉덩이가 깨져 나갈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게 얼마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다 저기 그 3월 달에 저희가 탈북을 출발을 베이징에서 출발한 게 한 3월 중순이나 말쯤에 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그 중국 안에서 한 보름 정도는 그 합쳐질 때까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4월 중순쯤에야 거기에 태국에 들어갔어요. 이 브로커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교회에 가면 그 교회가 방콕에 있는데 그 교회에 가면 편안하게 있다가 할 수 있다. 근데 난민 수용소를 가면 조그만 방에 콩나물처럼 400~500명이 앉아서 잔대요. 화장실 안에도 잔대요. 그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차라리 교회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끼리 짐을 싸서 그 버스를 탔어요. 그 방콕으로 가는 버스를. 근데 그때가 태국 총리 시위, 뭐 반대 시위 막 이런 거 할 때요. 그때. 그래서 막 그 사람 피를 막 길바닥에다 뿌리고 막 시위를 할 때거든요. 맞아 그때. 그래서 치앙라이에서 떠나서 가다가 치앙마이 한 3시간 거리예요. 요게 딱 잡힌 거예요. 아유, 또 저희 중에 한 사람을 딱 잡았는데 저희가 똑같이 단체 티셔츠를 11명이 입고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처럼 가장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일부러. 자기 꾀에 자기가 누가 빠진다고. 작전 세웠는지 천재네. 제가 세웠는데 망했어요. 망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중에 한 명을 딱 잡았는데 뭐 어디야? 이러니까 제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South Korea, South Korea.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South Korean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권 내놔라. 근데 여권 없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no, you. 힌치 다 잃어서래요. 11명 다 잡혔어요. 싹 다 내리라고 그래서 싹 다 내렸죠. 망했네. 그래서 그러더니 한국 사람들 맞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랬더니 A4 용지를 막 뭐라고 땅뚱땅뚱 하더니 왔어요. 여기다 태국기를 그리래요.
이야, 예리한데? 그렇게 어려운데. 예리해. 그 South Korean 그 내셔널 플래그를 그리래요. 저는 그때 사우스 코리아도 내셔널 플래그가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한국은 남조선에는 그냥 미국의 식민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깃발도 없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어머나.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나라 명칭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게 남조선으로 알고 있었고요. 네. 근데 사우스 코리안 그 플래그 그리라니까 한 명도 못 그린 거예요. 그- 공화국 깃발 그리라 그러면 순간에 그렸죠. 그래서 그냥 다 잡혔죠. 난처했겠다. 막 이러고 있어. 비슷하게라도 그렇지. 그려놨으면. 뭐래도 대충 그렸어야 되는데 네.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드라마를 막 도산 안창호 이런 걸 봤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잡혔죠.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바퀴벌레가 아니다. 도마뱀. 거긴 도마뱀들이 벽 타고 막 나요. 이런 소리가 막 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를 재우는 거예요. 근데 배는 고프지. 그러니까 막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희가요. 그 수돗물 받아가지고 거기다 된장 타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서. 중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된장을 담궈갖고 쌓았더라고요. 한민족은 한민족이더라고요. 예. 된장을 이렇게 비닐에다 쌓으면 그렇게 물 풀어서 마시고 메콩강에서 그쪽 통통배를 4-5시간을 타고 오다 보니까 얼굴이 다 익어서 익었지. 껍질이 다 일어나니까 쓰라리고 고통스러워서 그거 앞에서 잠을 못 자요. 아유. 그러다가 제가 철창 밖에 그 경찰이 있길래 이렇게 우리 왜 난민수용소로 안 가? 그랬더니 난민수용소 사람 많은데 어떻게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감옥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철창에다 내고 그랬어요. 우리 좀 놔줘라. 돈 줄게. 내가 100불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100불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방 안에 이렇게 딱 숨겨놨던 게 거기 막 이렇게 말아서 다 넣어서 이게 손바늘질 다 했었어요. 그걸 다 터가지고 이렇게 100불 주니까 내놓더라고요. 풀어줘? 네. 우와 쉽다. 예뻐서 풀어준 거야. 예쁘니까. 그 11명을 차에다 다 싣고 그 치앙마이 다운타운에다 버려버렸어요. 여기서 다 내리래요. 그러니까 결국 돈 받으려고 그랬었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서 풀어놔줬어요. 100불에 다 풀어줘요. 딱 11명? 11명 다 풀어줬어요. 그 100불이 큰 돈이더라고요, 거기서는. 큰 돈이지. 네, 그래서 그냥 그 경찰 2명이 우리 풀어준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서 또 모텔을 들어갔어요. 아주 팍팍 낡은 모텔. 들어갔다가 예. 저한테 그 모토로라, 네. 그 북한에서 말하는 따고다라 그러는데 그런 그 핸드폰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칩을 태국 거를 사 넣으면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60칩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칩 사러 나갔어요 제가. 네. 그 중국에서 좀 한 7년 사셨던 그 여자분 한 분이랑 그 다운타운에 길에 나가서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다녔어요. 예. 찾아다니다 보니까 제 눈에 이렇게 통창이었는데 코리아 하우스 이렇게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네. 그걸 딱 쳐다보니 코리아 하우스? 저 남조선일까? 조선일까?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저거 조선 아니야. DPRK가 조선이지. 그 그렇지, 생각을 한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문을 가서 싹 들다 보니까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청담동 사모님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네. 이렇게 얼린 머리 네. 탁 하고 여성분이 막 서빙을 하는데 야 이거 남조선이야. 고깃집이구나. 네, 한식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불고기도 팔고. 불고기도. 그래 들어갔죠. 뭐. 네.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 네. 조선에서 왔습니다. 그랬죠. 네, 네. 그 이분이 조선이 어디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선 모릅니까? 그 조선 모른대요. 조선이 어디예요? 그래서 그럼 평양은 아십니까? 그랬죠.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 이러는 거예요. 이거지. 그래서 그때야 알았죠. 우리- 조선이 북한이구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북한이라는 거.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조선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언니 어떻게 여기 왔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저 때 남조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인터폴을 부른 거예요. 국제경찰. 아하. 그리고 국제경찰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를 그 잔디밭에다 앉혀놓고 평안북도 뭐 이렇게 막 그 한국말을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 들고 또 뭐 함경북도 하면 또 선 들고. 네. 그런데 뭐 미국에 친척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없다 그러면 됐다 그러고 뭐 일본에 친척 없다 또 됐다. 자기 전 볼 일 없대요.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급하니까 골프 치러 가신 남편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해봐. 이분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 뭐냐고 어떻게 도대체 막 되지? 이러다가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가되 네. 5명, 6명 갈라타자.
그리고 흰 티 다 벗어라.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옷을 다 사주셨어요. 그 버스표도 다 끊어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이 어둑어둑 밝아올 때 5명 주가 앞에 출발하고 저희는 뒤에. 저는 뒷조였어요. 예. 15분 간격으로 방콕 가는 버스가 출발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밤새 달리는데 막 무슨 장대 같은 비가 시야가 안 보이는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초소들이 막 있잖아요. 단속에 걸려도 자기네들이 초소 나오면 비 맞아야 되잖아요. 예. 가래요. 귀찮구나. 그냥 가래요. 그래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잡힌 사람이 없어요. 초소 안에. 하나님이 비도 뿌려주셨네. 갔구나. 우리 앞에 저도 출발해 무사히 갔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새벽에 다 돼서야 그 태국이 이렇게 고구마 모양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밤새 달려서 엄청 멀잖아요, 치앙마이랑. 멀미를 북한에서 그렇게 차를 타봤어요 말이죠, 글쎄. 예. 그냥 비닐봉지에다 토하면서 왔어요. 먹은 것도 없는데 된장물만 계속 토하면서 그 사장님이 끓여주신 밥 다 예. 토하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도착했더니 그 앞에 떠난 조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뭐 말이 아니죠. 막 이구지구 뭐 난민도 그런 난민이 없어요. 예. 그 이제 내리니까 막 왔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상봉을 하고 길에서 그 태국은 새벽부터 뜨거워요. 해가 네네, 뜨기 시작하면 네. 여기서 막 아지랑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거지고 막 그러고 가는데 저 건너편에서 이렇게 어떤 남자분인데 여러분 여기로 넘어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딱 쳐다보니까 행색이 딱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거 남조선 아새끼야. 우리 저의 한 분이 네. 저 남조선 아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예. 또 아유 확실해 그러니까 남조선 아새끼래요.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예. 주었다고. 예. 지나가다가 그 이구지구 가니까 넘어오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식당 사장님이 전화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선교사님 계속 우리를 찾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 우리를 데리고 쭉 데리고 가서 여기에요 해서 고개 딱 두는 순간 그냥 에브리바디가 패닉이었죠. 왜요? 십자가가 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북한 교과서에는 선교사 놈 과수원에 떨어진 썩은 사과를 주워 먹었다고 애 이마에다 청강수로 도적하고 막 새기는 게 그게 다 선교사 놈들이었거든요. 아, 그렇게 배웠어요? 네. 사람 간 빼서 팔고 피 빼서 팔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놀라워요. 그 십자가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뭐야 마귀석으로 들어왔구나. 너무 창백했어요 저는. 그리고 데리고 2층에 딱 올라가더니 의자에다 따다다닥 앉혀놓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있는 분들이 걱정하지 말래요 저보고. 중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 좋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숙소도 딱 데려갔는데 완전 뭐 별장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뭐 열한한 데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너무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예. 새벽 5시만 되면 깨우는 거예요. 새벽 기도한다고. 네. 그래서 저희를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렇게 서들 마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새끼들 진짜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기대게다가 하니까 막 이러면서 그분들 막 욕을 하시고. 네네. 그럼 저도 이제 속으로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예. 김일성 독재를 벗어났더니 이 선교사 놈들한테 잡혔구나. 우린 이제 조만간 자칫하다가 피도 뽑히고 장기도 뽑히겠다. 막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딱 들어가서 막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근데 뭐 알아들을 말을 해야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북한에서 하나님 했던 그런 건 이제 다 까먹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귀찮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가면 막 자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며칠 좀 지나니까 이제는 1대1 수업을 들어간대요. 어머야 큰일 났죠. 근데 거기에 유언비어가 또 돌았어요. 우리끼리. 예, 뭐라고?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만 뽑아서 한국 보낸대요.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난 했던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좋아, 그럼 내가 열심히 해줄게.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정말 막 선교사님한테 그때 신상태 선교사님이 지금 거기 담임 목사님 되셨는데 네. 그분한테 이제 배우는 거야. 그러면 막 욕도 많이 먹고 아무튼 뭐 배웠어요. 예. 영어 공부도 엄청 더 열심히 거기서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선교사님이 뭐 얘기를 하더니 뭐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신대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세례인 줄 몰랐어요. 예. 이제 그 줄을 서서 박혀 있는데 이제 정윤아 자매님 나오세요 하니까 이제 저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나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목사님이 이렇게 젖은 손을 톡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물이 쭉 흐르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뭔가 휙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갔는지 아무튼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을 딱 감고 있는 상태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 눈앞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빛이 발광을 하는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무슨 말 하는지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눈을 떠야 되겠는데 눈 뜨면 제가 이렇게 눈이 멀 것 같더라고요. 그럼 막 이러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겠죠. 뭐 어떻게 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보니까 무릎을 꿇은 사람들의 형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볼록볼록 이렇게 3개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금사포를 뒤집어 썼어요, 이 사람들이. 예. 금가루를 얼마나 뿌려놨는지 온 세상이 다 금이야. 그 거기도 또 빨강을 막 하니까 눈을 막 이렇게 피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이렇게 딱 돌아왔는데 하나님 말씀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왜 자꾸 우냐? 왜 자꾸 우냐? 그 다음에 왜 자꾸 의심하느냐? 근데 저는 그때 공부를 해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 못할 때예요. 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나의 믿음을 의심하는 순간 바닷물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뭔 말이지? 아무튼 그러고 듣고 있는데 울지 말라고. 왜 자꾸 우느냐?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앞만 보고 가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다 무슨 일인지 몰랐죠. 그러다가 제 차례가 와서 이제 그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을 들어왔어요. 어머나.